여드름이 났을 때 집에서 사용해 볼 수 있는 여드름 연고, 그 중에서도 제가 직접 사용하고 또 처방도 내리고 있는 여드름 인생템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인입니다. 얼굴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여드름은 여간 스트레스가 아닌데요. 여러분은 여드름이 났을 때 집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매번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아마 대부분은 집에 한두 개 정도 여드름 연고를 갖고 있으면서 여드름이 올라왔을 때 발라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시중에 워낙 많은 종류의 여드름 연고가 있다 보니 무엇이 효과적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연고를 써야 하는지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제 얼굴에 여드름이 났을 때 사용하고 있는 연고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과 의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강력하게 추천할 만한 여드름 인생템을 소개드릴 예정이니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여드름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고 치료해봤다고 하는 분들 중에 디페린을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디페린 크림의 성분은 아다팔렌이라고 불리는 레티노이드의 한 종류인데요. 주로 좁쌀 여드름에 작용하여 비정상적인 각질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여드름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또한 각종 연구 결과에서 톨라이크 리셉터 2, AP1, 여드름균인 C 아크네스에 의한 염증성 반응을 차단하여 항염증 작용도 나타내는 것이 입증이 되었죠. 여드름이 개선된 이후에도 재발을 막기 위한 유지요법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는 좁쌀 여드름을 많이 가진 분들이나 향후 화농성 여드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 여드름이 호전되었으나 유지치료가 필요한 분들께 주로 디페린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디페린은 시중에 크림 제형과 겔 제형으로 구분하여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유효 성분은 아다팔렌으로 동일하며 농도 또한 같기 때문에 효능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되는데요. 일반적인 여드름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 건조한 경우가 드물어서 크림 제형이나 겔 제형 무엇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크림 제형은 내추럴 스쿠알렌과 글리세린이 함유되어 겔 제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습력이 높기 때문에 건조하면서도 민감한 여드름 피부라면 크림 제형이 보다 적합합니다. 또한 디페린은 같은 계열의 레티노이드 연고인 스티바 A와 비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둘 다 레티노이드 계열이기 때문에 작용 기전이나 효능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요. 디페린이 스티바 A에 비해 피부 자극감이 덜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디페린을 우선적으로 처방드리는 편입니다. 빛이나 산화 반응에 대한 안정성도 디페린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하지만 스티바 A는 0.01%, 0.02%, 0.05%로 농도가 세분화되어 있어 효과나 부작용의 정도에 따라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광노화나 색소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효과도 있어 복합적인 피부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라면 스티바 A를 처방하기도 합니다. 디페린과 스티바 A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들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여드름에 가장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많이 사용하는 연고 하나를 꼽으라면 크레오신 T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얼굴에 여드름이 나면 가장 먼저 사용했던 연고가 바로 크레오신 T였는데요. 이것은 클린다마이신이라는 항생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항생제이기 때문에 화농성 여드름을 유발하는 여드름균을 죽이는 기능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좁쌀 여드름보다는 화농성 여드름에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간혹 블랙헤드에 크레오신 T를 사용했더니 좋아졌다는 후기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클린다마이신의 효과라기보다는 첨가제에 포함되어 있는 이소프로파놀과 프로필렌 글리콜에 의해 피지가 녹으면서 호전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파스처럼 톡톡 두드리면서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이 간편합니다. 투명한 액체이기 때문에 발라도 티가 안 나서 언제 어디서든지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단 알코올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바르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기 쉬운데요. 따라서 아토피를 동반한 여드름 피부라면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항생제 단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항상 내성 발생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드름의 1차 치료제로서 추천하지만 내성의 우려 때문에 단독 사용을 금한다고 하고 있고요. 따라서 화농성 여드름에 사용해 볼 수 있지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병행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강력한 효과를 원하는 분들께 제가 주로 처방해드리는 여드름 연고는 에피듀오겔입니다. 에피듀오겔은 아다팔렌과 벤조일 퍼옥사이드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여드름 치료 효과가 뛰어난 두 성분이 섞여 있기 때문에 바르는 연고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효과를 자랑합니다. 이 벤조일 퍼옥사이드는 일반적인 항생제와는 다른 항균제로서 내성이 생기지 않으며
산소 자유 라디컬을 생성하여 여드름균의 세포벽을 파괴시킵니다. 아다팔렌과 함께 사용할 경우 서로의 효과에 시너지가 발생하는데요. 모낭 주변의 각질 용해 반응으로 인해 각각이 서로의 피부 침투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다팔렌이나 벤조일 퍼옥사이드를 조합해서 사용할 경우 뛰어난 여드름 치료 효과를 보인다는 점은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단, 에피듀오겔의 가장 큰 단점으로 심한 자극감이 지목이 되곤 하는데요. 에피듀오겔 사용 후 알러지 반응이 올라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경험할 수 있고요. 생각보다 따가운 자결감을 호소하거나 여드름이 가라앉은 이후에도 에피듀오겔로 인한 자극 반응으로 붉은기와 색소 침착이 오래 지속되어 고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효과가 강력하다고 무작정 사용하기보다는 자극감의 정도에 따라 조심스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듀아겔 또한 제가 좋아하는 여드름 연고 중 하나입니다. 클린다마이신과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병합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이 앞서 크레오신티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항생제 내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듀아겔은 벤조일 퍼옥사이드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 발생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듀아겔은 벤조일 퍼옥사이드의 함량에 따라 듀아겔 5%와 듀아겔 3%로 구분하는데요. 당연히 벤조일 퍼옥사이드 함량이 높은 듀아겔 5%가 효과가 더 강력하지만 그만큼 자극감도 심하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는 듀아겔 3%로 처방을 하다 피부가 적응되거나 효과가 부족하면 듀아겔 5%로 올려서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듀아겔과 아다팔렌 단독 성분으로 된 디페린 사이의 효능을 비교한 연구들이 몇몇 존재하는데요. 이 한국에서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좁쌀 여드름에는 두 가지 연고의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화농성 여드름에는 듀아겔 5%가 디페린보다 더 뛰어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듀아겔은 항생제, 항균제 성분이 메인 성분이기 때문에 여드름균이 관여하는 화농성 여드름에는 더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같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상 사례에서도 듀아겔, 디페린 모두 여드름에 호전을 보였으나 듀아겔에서 더 높은 만족도와 사용감을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로 좁쌀 여드름과 화농성 여드름이 적절히 혼재된 형태의 여드름이라면 항생제 내성 우려가 적으면서 보다 안전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듀아겔을 1차 치료제로 사용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직접 사용해보기도 하고 또 직접 처방하기도 하는 여드름 연고 4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연고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여드름 연고가 존재하기 때문에 피부과 전문의에 따라서 선호하는 또 추천하는 연고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각각의 제조회사들과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고 순수하게 제 경험과 또 의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추천드렸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